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허우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장소에는 법적으로 따져서 10분 이내가 참석하셔서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발표하는 저는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우리 연말선초의 가장 역사지리에서 문제가 됐던 천령과 천령위 그리고 위화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역사지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어떻게 다르며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지금까지 인식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일제가 반도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오늘 발표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서론으로 먼저 연말선초의 간단한 역사적 사실, 그 다음에 그 상황의 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현재 학계까지 인식되어 온 천령과 천령위, 위화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천령과 천령위, 위화도가 어디인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본 이러한 역사지리가 과연 사서에 나와 있는 기록과 일치되는지 그거를 결론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연말선초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연말선초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고려의 어떤 명태조가 천령위 설치를 고려에 통보하고 고려 우왕과 최영은 그거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명태조는 그 외교적인 활동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압록강을 경계로 이남만 고려의 땅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 결과적으로 고려가 택할 수 있는 일은 요동정벌이라는 쉽게 얘기해서 요동을 정벌하는 건 아니고 요동으로 가서 시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 군사적 시위를 함으로써 어떤 그동안 공민왕 때에 우리가 수복한 동령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땅을 그 주변의 땅을 고려에 인정하게끔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인해서 와해가 되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고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것은 빨간색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제가 이 설명에서 많이 논의될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나라가 건립된 것이 주원장이 남경에서 1368년에 명나라를 개국합니다. 개국 장소는 남경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령 이념제약만 가난을 통보한 것이 홍무 20년, 명태조 20년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년도 안 되는 몇 개월 사이에 고려에서는 외교적 활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명태조는 요동 땅 봉지편에 천령위를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천령 이북은 고려 땅이 아니다. 천령 이남만 하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왕의 요동 정벌 추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가장 중요한 이성계 위화도 회군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오왕, 창왕 폐위되고 공양왕까지도 폐위되고 결국 이성계가 1392년 7월에 고려의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부터 조선은 건국기 때서 태조 1년이 되지만 조선이 정식으로 건국된 것은 1393년 2월 15일입니다. 이때는 이성계가 명나라의 명태조에게 국호를 요청을 하죠. 조선과 환영 중에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표를 보내서 명태조가 조선으로 하라 한 것이 92년 6월 12월입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아마 93년 2월쯤 되겠죠. 그래서 2월 15일 날 운명입니다. 2월 15일 날
조선의 명태조의 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이야기합니다. 이날 이후로 2가지 이상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모두 무죄방면하고 조선으로 공포를 하도록 하라. 그래서 정식 공포일이 2월 15일이 됩니다. 93년 2월 달에 조선이 개국되고 나서 2달 정도 지나서 천령일을 지금의 천령시로 옮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명태조가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친명 정권인 조선이 건국됨으로써 굳이 봉지편에, 지금 봉지편은 심양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세웠던 천령일을 굳이 둘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위 천령시로 올림으로써 몽골이라든가 여진을 방어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여기를 눌러야 이 지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에서 천령과 위하도, 그리고 여기서 오늘 다루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자비령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비령은 황해도 수안에 있고 천령은 강원도와 원산, 함경도 원산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경이 있고 여기가 평양인데 평양을 지금 학계에서는 고려의 서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하도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다시피 압록강 가운데 지금의 단동시 앞에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여러분이 누누이 지금의 교과서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간략하게 역사적 내용과 지리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천령과 천령위가 조선 후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 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정복서부터 시작해서 김종호까지 이렇게 홍사강목부터 대동여지도까지 내면서 우리 조선의 역사 지리에 관심을 갖고, 물론 저들이 쓴 책에는 조선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고조선시대, 삼국시대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것은 천령과 위화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이 아방강을구에서 천령은 2군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령이 2군데가 있다. 하나는 봉황성 동북 쪽에 있고 하나는 강원도 천령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령이 2군데 있다고 얘기한 것은 조선시대 정약용밖에 없습니다. 안정복도 천령은 조선에서 유리하고 봉황성 부근에 있었다. 천령이도 봉황성 근방에 있고 나중에 천령현으로 이동했다라고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정약용 뒤를 이은 한진서도 천령이는 봉황성 근방에 있었다가 나중에 천령이 옮겼다고 같이 얘기합니다. 물론 이때 천령은 어디냐? 함경도 안변 남쪽, 즉 지금 얘기하는 강원도 천령이죠. 김종호의 대동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차이가 보이는데 특이한 것은 정약용만이 천령은 2군데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방강역구를 보면 표문에, 즉 박이중이가 고려 사신으로서 명태조에 가서 천령 이북, 이서, 이동도 고려의 땅이었다고 외교 활동을 할 때 그때 천령이 2개 있는 것을 알고 똑바로 말했다면 명태조가 그렇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인데 그걸 못해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이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대일항쟁기에 일본 학자들이 반도사관을 만드는데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걸 살펴보기 전에 일제가 반도사관 수립을 어떠한 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 반도사관은 고조선의 평양인 현재의 북한의 평양이고 삼국을 통일한 신라 이후 고려 조선은 모두 한반도 안에 있었다라고 비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반도사관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만주 역사 지리하고 조선 역사 지리를 1913년에 발간을 합니다. 만주 역사 지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동반도 만주 지역을 총괄하는 역사 지리입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조선 역사 지리를 만드는데 조선 역사 지리는 만주 역사 지리에 포함시켜서 꿰맞추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이 완성되고 나서 우리가 학계에서 조선사는 사료집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료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조선사의 만주 역사 지리하고 조선 역사 지리에서 비정한, 왜곡 비정한 역사 지리들을 조선사에다가 무분별하게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분별하게 집어넣었다는 것은 반도사관에 유효하게 적재적소에다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즉 사료를 나열하면서 사료 안에 원사료에는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만주 역사 지리와 조선 역사 지리를 가져다가 거기다 집어넣은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사료라고 볼 수 있느냐? 제 생각에 사료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반도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사료라는 이름을 앞에다 내걸고 만든 반도사관에 익숙한 통사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참여한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대표적인 주도자가 시라토리 구라기치인데, 이 시라토리 구라기치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반도사관을 만드는데 역사학자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즉 역사는 정치의 시녀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사관이 어떻게 됐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대일항쟁기 일본 학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조선 역사 지리는 스다 소기치가 대부분 많이 작성을 했는데요. 스다 소기치는 천령은 고려가 오해해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 중에서도 초기에 연구한 스다 소기치 같은 사람들은 압록강 부근 파자강 하류의 홍강이죠. 지금 홍강 부근이 천령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곧 이어서 개원 쪽으로 옮겼다. 개원 쪽으로 옮겼다는 것은 지금의 천령시죠. 그런데 명나라 기록에 보면 천령위를 봉제포에 세웠다고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필요한 사료는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반도사관에 맞지 않는 사료는 다 의심된다, 믿지 못한다,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사료를 반도사관에 맞게끔 취사 정리한 것이죠. 스다 소기치를 비롯한 다음 5명 중에 4명이 있는데요. 요 빨간색으로 한 와다세이하고 이나바 이와기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지리는 와다세이와 이나바 이와기치가 한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즉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다 소기치나 이케우치 시로시마 해도 집안 통고성 부근의 황성에 천령이가 있었다라고 비교적 얘기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두 사람 다 지금의 압록강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위에 천령이를 설치한 것이다. 왜냐하면 명태조가 너희 고려 국정은 압록강이었다라고 하는 그 기준 때문에 지금의 압록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나마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와다세이와 이나바 이와기치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지금의 강원도 천령이었다. 그 다음에 지금의 강계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전부 압록강 안입니다. 즉 한반도 안으로 전부 비정을 한 겁니다. 한반도 안으로 비정을 합니다. 그 천령과 천령 위를 비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서 기록은 제가 생각할 때 이 70참입니다. 70참을 설치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70참은 와다세이든 일본의 어떤 학자든 현대의 강단 사학계든 모든 학자들이 볼 때 70참은 무리입니다. 70참을 설치한다는 것이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참의 오류다 또는 17참에 17참 정도는 가능한데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다 뭡니까? 지금의 강원도 천령이다. 근데 70참은 뭔가 이거 오류다, 오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70참은 절대 오류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나바 이와기치는 강계를 기준으로 삼으면 무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명나라에서 천령위를 본국, 고려죠. 고려 강내, 가로치고 강계라고 명시했습니다. 설치하라고 하였다. 요 내용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대일항쟁기에 일본 학자들이 얘기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쓰다 소기치가 조선 역사 지리에서 원나라 시대의 고려 북경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동정부였습니다. 원나라 동정부고 이쪽이 쌍송총감부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부를 수복하기 전에 자비령을 경계로 했다는 그 경계를 지금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와다세이가 천령을 강원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세마츠도 강원도에 있다고 했고, 최초 천령이는 스다나 이케우치나 와다세이나 말 빼고 이나바가 얘기한 강계를 가져왔습니다. 강계를 가져와서 조선사에서는 천령은 강원도에 있었고 최초 천령이는 강계에 있었다. 천령은 강원도 천령에 있고 천령이는 강계에 있었다라고 비정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안에다가 다 비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일본 학자들이 어떻게 반도사관에서 역사지리를 왜곡했는지를 간단하게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부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라고 했죠. 자, 이것이 사서의 원본입니다. 이것이 사서의 원본인데 사서 원본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서가 시작되는 사료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선사는 사료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료를 갖다 넣기 전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문구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강계에 설치하라고 했는데 강계가 지금의 강계다라고 아예 못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문주, 고주, 화주, 정주, 항주인데 이 각각의 5개의 주가 어딘지 역사지적으로 비정을 해야 되는데 이 비정을 그대로 따옵니다. 어디서 따왔을까요? 조선 역사지리, 쓰다 소기치가 비정한 조선 역사지리 내용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조선 역사지리는 그야말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사관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다 우겨놓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향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향산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거를 묘향산으로 해서 묘향산이 옛날에 향산이었다라고 비정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비정하면 그나마 참 어떻게 그런 식으로 비정했을까 했는데 묘향산 주위에 있는 여러 군현들이 있겠죠. 그러면 향산에 있는 여러 군현들까지 통째로 갖고 와서 향산이 묘향산이고 향산 주변에 있던 여러 군이 다 묘향산 근처에 있었다라고 같이 비정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세트죠, 세트로 갖다가 비정하는 그러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반도사관에 유용하게 이런 문장을 만들어서 껴놓은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감히 어떻게 이것이 사료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료집을 빙자한 반도사관 통사를 쓴 것입니다. 자, 서두에 제가 대동여지도에서 한번 봤는데요. 천령과 자비령, 개경, 평양이 서경입니다. 고려사 조례의 내용입니다. 고려사 조례에 보면 명종 4년에 서경유소 조유총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군이 윤인천 및 반란군을 토벌하러 가는 길입니다. 전령이라는 것은 자비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윤인천이 개경에서 군사를 이끌고 자비령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요. 자, 제가 말하는 서경 이런 건 지금의 학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학계에서. 개경에서 반란군을 진압하러 올라가다가 자비령에서 주둔했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눈이 내려서 약간 쳤겠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서경의 병사들이 눈보라를 무릅쓰고 천령을 따라 내려와 미처 생각지도 못하게 급습을 해서 광군이 크게 패했다.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광군이 자비령까지 가 있습니다. 눈보라가 급히 쳤습니다. 서경의 반란군들이 여기서 천령까지 300km를 갑니다. 천령까지. 여기 물론 다 태백산맥이죠.
이 산맥으로 가서 여기서 다시 또 산맥을 타고 일로 와서 광고를 급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이게 과연 맞는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내려와서 급습을 해야 말이 되죠. 그러면 자비령이 여기 있거나 자비령이 여기 있으면 천령이 이쪽에 있어야 되고, 천령이 여기 있다면 자비령도 이쪽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X자로 간다는 거는, 이렇게 X자로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충렬왕 15년 때 원나라 황제가 징병을 요청했습니다. 고려 충렬왕도 원 황제가 징병을 요청하니 부마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군사를 보내는데 김문호를 하여금 어디로 출근하느냐 요양으로 출근을 시킵니다. 요양으로 가는데 합다 몽골군이 쳐들어옵니다. 몽골군이 내려오니까 이때 이 합다는 몽골에 반대하는 몽골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원의 나라를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 합단 세력이 오니까 환가현이라는 경계에 주둔하면서 방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환가현이 어딘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개경에서 여기까지 가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요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압록강을 건너서 이 요양 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다가 어딘가에서 섰겠죠. 그런데 합단군이 내려오니까 겁이 나서, 합단군이 어디까지 왔다고 했습니까? 천령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부터 요동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 멈췄다고 하죠. 여기에 멈췄다고 하면 합단군이 천령으로 내려왔습니다. 천령으로 내려온 것을 이쪽에서 어떻게 빨리 알 수 있을까요? 도망가려면. 그러니까 이러한 모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일제 강점기, 대일항쟁기 시절에 일반학자들의 천령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에 역사 왜곡이 된 부분을 사례로 봤습니다. 그 이후에 해방 이후 우리 역사학계에는 어떻게 천령을 인식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제가 지도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다가 맨 처음에 조선 역사지, 이거는 이제 공민왕이 동정부로 수복하고 난 이후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십시오. 이병도의 한국사 대관, 이기백, 우리가 많이 배운 역사책입니다. 이기백의 한국사 실론, 지도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병도의 한국사 책이나 이기백의 한국사 실론 서문에 보면 역사인식을 재인식하는 시대적 소명이자 수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기백은 더했습니다. 식민주의 사건을 청산해야 한다. 일제의 항구에 대한 식민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왜곡된 한국사관이었다. 현실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것이었다. 라고 다 서문에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영토사, 국경사에 관한 한 쓰다 속일지를 그대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대로 찍어내서 지금까지 2020년 8월달까지 오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영토사로서 국경사로서의 식민사관을 청산하는 것이고 무엇이 일제의 식민정책을 왜곡된 한국사관을 바로잡은 것인지 오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천령과 천령이에 대한 조선 후기부터 현재까지의 인식과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위화도를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위화도는 조선시대 후기에 여러 지도책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지도책을 보아도 위화도의 위치가 똑같이 표준되어 있는 지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제가 판단하건데 기록은 있되 지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위화도라는 기록은 분명히 있는데 그 정확한 위화도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위화도가 있는 본 땅을 조선이 어떠한 이유로든 거기를 영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지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두 지도는 18세기에 만든 해동전도입니다. 해동전도는 전체 우리의 군현은 한 300개 정도의 군현을 다 지도를 그려놓고 세세하게 표시를 해놓은 지지인데 똑같은 지도에 보면
이건 평안도 전체를 그려놓고 요거는 의주부만을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똑같은 지도에 위화도가 전체 평안도 전체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압록강이 나와서 이게 서해바다, 황해바다죠. 황해바다 입구에 있습니다. 요거는 같은 지도에 의주부인데 요 의주부 안에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똑같은 지도책에 각각 다른 위화도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리 기록원이 있대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치를 알 수 없으니까 가보지도 않고 400년이 지난 지도를 위화도에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위화도입니다. 섬도자를 썼죠. 섬도자를 쓰니까 압록강에 있다고는 했고 섬도자니까 섬을 하나씩 만든 것이죠. 위화도. 제가 보기엔 이 위화도가 이렇게 변천된 것은, 이렇게 변화돼서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그려진 것은 17세기에 후금이 청을 건국하면서 18세기에 이쪽 지역을 전부 봉금해버립니다. 봉금해버리니까 이 압록강 위에 평안도의 지명들이 전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평안도 지명이 내려오게 되는 이유는 제가 이후에 설명드리면 그대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들이 다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의주도 내려오고 철산도 내려오고 다 내려오는데 위화도도 내려와야죠. 근데 위화도 땅은 위에 있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압록강 안에 위화도 섬이니까 여기 수위 많은 섬에다가 하나씩 만들어 놓다 보니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다른 지도는 옆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천령이라면서 조선사는 사료집이 아니라 반도사관의 어떤 천병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고려사의 원본입니다. 좌우군과 우군이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주둔하였다. 좌우군이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주둔하였다고만 쓰면 좋은데 아예 위화도를 못 박아버렸습니다. 평안북도 의죽은 강 중이다. 강 가운데 있다. 누구 마음대로 강 가운데 있다고 하나요?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 일본 학자들이 반도사관을 만든 학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위화도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도망하는 병사들이 길에 끊이지 않았다. 우왕이 명하여 소재지 그 장소에서 즉시 목을 베게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본 것처럼 압록강 가운데에 위화도가 있다면 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망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길에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망가는 병사가 5만 명이 출근했으니까 도망가기로 마음먹으면 끝이 없겠죠. 막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섬이었다면 도망갈 수도 없거니와 막지 못한다는 말도 용납이 될 수가 없는 단어죠. 그런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의 지도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교과서에 나와 있는 위화도와 위화도 세부 지도입니다. 저는 이 지도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언제 누가 그렸을까? 언제부터 그렸을까? 추적을 해봤습니다. 추적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1914년 스다 손기찌가 지은 조선 역사지에 별책부록으로 지도를 그린 부도가 있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1913년부터 2020년까지 107년 동안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지도를 그대로, 그 위치를 그대로 위화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역사적 기록과 그 다음에 조선 후기부터 지금 현재 학계에서 인식하는 천령과 천령의 위화도의 위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주장하는 천령과 천령의 위치, 위화도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천령과 천령의 위치를 살펴보기 전에 사전적으로 한번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고려우왕이 최영과 씨께서 요동정벌을 하다가 위화도 회군으로 실패했다고 했죠. 요동정벌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양에 머물면서 우왕이 평양에서 각도의 군사와 승도를 징발을 합니다. 그리고 압록강에 부교를 헐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서경으로 운반하여 군수물자를 준비하면, 군수물자 위촉을 서경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계에서는 지금 평양이 곧 고려의 서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문장을 보면 분명히 명확히 표시가 다릅니다. 평양에서는 군사를 징발하고 서경에다가는 군수물자를 비축하게 합니다. 같은 장소라면 굳이 이렇게 쓰겠습니까? 서경의 어딘가 단서를 준 데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인견묘와 영문망 등의 가재를 다 몰수해서 이 두 사람 집안의 가재를 몰수해서 서경으로 운반하라고 했습니다. 배로다가 군수물자를 운반해서 갖다 놨다는 곳이 서경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여기가 평양입니다. 여기가 평양이고 요동을 정벌하러 가서 공격을 하러 간다면 이 압록강을 건너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군수물자는 분명히 배로다가 서경에 군수물자를 운반했다니까 압록강을 건너가는 곳에 서경이 있어야만 군사적으로 합당합니다. 압록강을 건너간 곳에 서경이 있어서 이쪽에다가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군수물자를 비축해오면 군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겠죠. 빠르게 이동해서 부교를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가면, 부교를 통해서 압록강을 건너가서 서경에서 군수물자를 받아서 요양으로 진격하는 것이 저와 같은 초보자가 생각해도 군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뤄보진 않지만 서경을 환희로 봤는데 이러한 루트여야만 이러한 내용에 부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러한 전제하에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사와 명태조실록, 그 다음에 고려사 저료에 나와 있는 기록들입니다. 이걸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철령은 왕경으로부터 겨우 300리다. 고려 영통은 압록강을 경계로 했다. 철령이를 세우고자 철령까지 치창을 설치했다. 이 세 가지가 문제죠. 자, 철령은 왕경으로부터 겨우 300리다. 개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개경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왕경이라고 했을 때는 서경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철령은 서경으로부터 겨우 300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경이면 반드시 개경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물론 개경이라고 안 하고 왕경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왕경이라고 했으니까 꼭 개경만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가 될 수 있느냐? 서경이 될 공산이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 서경도 고려의 땅이지 않습니까? 고려의 영토는 압록강을 경계로 했다는 건 명태조의 이야기입니다. 이 압록강을 경계로 했다는 것은 오늘 다뤄보지는 않지만 지금의 압록강이 절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화도의 위치가 어딘가를 얘기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치시창, 철령이를 세우자 철령까지 치시창을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보면 최원지가 명나라에서 와서 얘기한 것을 듣고 요동도사에서 지휘인을 파견해서 강계에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듣고 와서 다시 최원지가 우왕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는 착오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의 말을 전할 때 잘못 들을 수 있고 잘못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요동으로부터 철령에 이르기까지 시십참이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요동의 철령에 이르기까지, 요동의 철령에 이르기까지 70개 창을 설치할 것이다. 명태조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원지가 그 얘기를 듣고 요동으로부터 철령에까지 시차를 이룬답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후에 제가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명사 지리지에 나와 있는 철령 관련 부분입니다. 요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요것을 요약하면 요것입니다. 즉 처음에 철령이가 설치된 것은 1388년 3월, 그 장소는 옛 철령성인 봉지편이다. 봉지편은 고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으로 무순의 천호선 남쪽 80리에 위치한다라고 대명일통지에 나와 있습니다. 즉 무순 남쪽 80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은 본래 발해의 옛날 땅이었습니다. 발해의 옛날 땅으로 어디에? 금사 지리지에 나옵니다. 옛날 땅으로 호나가 흐르고 있다. 호나가 흐르고 있다. 호나가 흐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심양이죠. 심양에 호나가 흐르고 있죠. 그럼 심양 지역에 봉지보가 옛날 천령 위를 세웠던 곳이다라는 것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자료를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령호 왕경에서 겨우 300리, 고려 형태는 압록강, 그 다음에 70참을 설치했고, 봉지포는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봉지표는 호나가 흐른다. 봉지표는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70참이 요동의 천령까지 70참을 설치한다라고 봐야 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이렇습니다. 제가 영사 지리지에서 요양에서 북경에서 남경의 거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5,100리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문종실록에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다가 말하는 거에 요동과 북경 사이가 29참, 북경에서 남경 사이가 41참, 합계 70참이다. 요구소유가 29참이고 요구소유까지가 41참입니다. 합계 70참입니다. 즉 명태조가 맨 처음에 제가 여말손 약사에서 봤듯이 명태조가 남경에다가 명나라를 건국하고 거기 남경에서 명태조가 죽기 전까지 수도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 그 명태조가 70참을 설치했다는 건 무엇일까요? 출발이 남경인 것입니다. 남경에서 70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디냐? 요양인 것입니다. 요양에까지 와서 거기가 곧바로 천령이고 천령이가 곧바로 앞에 그 부근에 천령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역사학계에서 70참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17참 정도가 맞는다. 아니면 7참이 오류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70참은 오류가 아니고 그 말을 전달해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다고 저는 보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경인 환인에서 제가 생각하는 편령이 곧 천령이라고 봅니다. 편령까지 보면은 지금의 국도로 보면 150km가 나옵니다. 약 300리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학계에서 말하는 지금의 평양에서 지금의 강원도 천령까지 국도를 제가 봤더니 264km입니다. 500리가 넘는 길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지도로 요약해 봤습니다. 요것을 확대해 보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심양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흐르는 것이 호나입니다. 호나고 여기 무순이고요. 무순의 남쪽 80리에 봉지보가 있습니다. 최초의 천령이죠. 봉지보 바로 앞에가 본계시인데 이것이 천산산맥입니다. 천산산맥이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림합달령과 꺾어져서 천산산맥이 내려가는 그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좀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고 여기는 그야말로 비교적 평원지대죠. 평원지대와 산악지대가 절묘하게 나뉘는 쪽에 봉지보를 세웠습니다. 천령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제일 높은 데가 여기인데 제가 여기 이 지역을 천령으로 보는 이유는 이 북쪽으로 부순과 천령을 갈 수 있는 길이고 동쪽으로 환희를 갑니다. 이 남쪽으로는 봉황성을 갑니다. 서쪽으로는 요양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태자입니다. 태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산악지대를 벗어나는 바로 앞에 천령위를 세워서 수비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70참을 따지면 이 지역이기 때문에 천령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봉지보의 현재 사진은 이렇습니다. 중국에서도 봉지보의 유지라고 아예 이렇게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린 대동여제도 지도를 보였을 겁니다. 오른쪽에 천령입니다. 여기에 강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강계가 천령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령위에 군사를 주둔시켜 놓고 천령을 여기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방위를 하겠습니까? 혹자는 천령위가 여기 있었다고 합니다.
공직부에. 지금 학계에서 최초의 철령이가 어디서 있냐라는 것은 강계에서 철령 봉직부로 옮겼고 다시 철령이로 옮겼다라고 두 번에 거쳐서 약간 후퇴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애시당초에부터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여기 있다면 더욱 멀고, 여기 있었다면 우왕이 요동정벌을 할 때 왜 압록강을 건너갔느냐, 철령이 여기인데,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학계에서는 철령은 고개고 군사는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 기지인 철령이를 공격하러 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철령이의 군사들이 여기에 있는 철령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 사이에 여기 무수히 많은 고려인들이, 조선인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 철령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이거는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철령과 철령이가 근방에 있어야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논리가 통합니다.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40km 정도 됩니다. 이제 위화도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위화도 위치를 찾을 때 제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딱 8자입니다. 도, 압록강, 둔, 위화도.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에 주둔하였다. 여러분, 압록강이 지금의 위화도가, 압록강 가운데 있는 위화도를 압록강을 건너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건너간 것이 아니고 들어간 것입니다. 입 압록강이죠. 도 압록강을 하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압록강을 넘어가야지 도가 되는 것이지 압록강으로 들어간 것이죠. 고려시대에 원나라가 고려를 침범할 때 고려의 대책이 뭐냐면 입도출육이었습니다. 원나라가 수륙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군이 쳐들어오면 섬으로 다 들어가서 방비합니다. 섬으로 들어가면 원나라가 섬의 수륙이 약하니까, 수준이 약하니까 거기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한 것이죠. 그랬다가 원나라군이 후퇴하거나 물러가면 다시 육지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입도 출육인데 이것도 입도에 불과한 것이지 도한 것이 아니죠. 강을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봤습니다. 길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압록강을 건넜다고 얘기했습니다.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제1여울, 제2여울이 있어서 둔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회군할 때죠. 회군할 때 보면 이태조가, 이성계가 언덕에 서서 군사들이 모두 건너기 기다렸다. 요 지도를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언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맨 처음에 위화도가 이렇게 많이 163회나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5개의 사료를 다섯 개의 사료 중에서 위화도를 검색해 본 숫자입니다. 검색해 본 숫자가 163회가 나오고 중복된 것이 한 12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는 위화도의 위치나 지형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5개 정도 됩니다. 제가 위화도의 위치를 찾는데 결정적인 자료들이 이 25개의 기록입니다. 그 중에 3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압록강은 날씨가 가물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폭은 780보라고 했습니다. 회군할 때, 여기서 회군할 때 위화도에 태조봉이 있다고 했습니다. 태조봉은 삼봉월입니다. 회군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화도 안에 개천이 있었던 것이죠. 개천이 있었는데 회군하는 기념으로 회군천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화도 안에 삼봉월도 있었는데 태조봉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위화도를 또 신정동부 영리순에 보면 검동도하고 붙어 있는데 그 사이를 압록강이 지나가는데 압록강의 지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록강의 지류고 그 이름도 굴포라고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압록강은 지류가 아니고 압록강의 본류입니다. 이걸 본류라고 하지 이 사이로 지나간다고 이걸 지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25개, 163개의 이 위화도에 관한 내용을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 때 일본 학자들이 안 봤을까요? 안 봤을 턱이 없습니다.
안 봤을 턱이 없는데 왜 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논의를 안 했을까요? 이거를 거론하는 순간에 위화도가 압록강 위에 있다는 것이 탄로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화도 회군할 때 위화도는 압록강 강중이라고 표시해놓고 저렇게 많은 어떠한 내용도 그 뒤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사료집을 이렇게 훌륭하게 쓰는 통사가 있겠습니까? 위화도, 섬이 문제입니다. 섬도. 제가 섬도자를 찾아봤습니다. 상서우공에 보면 도의록들은 풀로 만든 옷을 입었다라고 도의하는데 이 돌을 공황고기가 줄을 달길 바닷가에 휘어지고 굽어진 망곡 부분을 섬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뜻을 제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이해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명나라 때 주해도편이라는 그 명나라의 해안선을 따라서 만든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다고 이게 육지인데 바다에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 그런데 육지에도 무수히 많은 도들이 있습니다. 전부 도입니다. 이 육지에 이렇게 많은 도들이 왜 있을까요? 공황국이 얘기했듯이 휘어지고 구부러진 곳, 강줄기가 내려가면서 휘어지고 굽어진 곳, 바닷가에 강물과 만난 후 휘어지고 굽어진 곳, 그곳이 전부 도가 됩니다. 우리나라를 크게 뭐라고 하나요? 한반도라고 합니다. 한반도라고 합니다. 즉 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강 속에 사방이 물로 쌓여 있는 곳도 도지만 삼면이 물로 쌓여 있는 곳, 그것도 도라고 합니다. 하회마을처럼 구불구불 돌아가는 그것도 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정조실록에서 보여줍니다. 위화도는 강변지지다. 강변의 땅입니다. 아주 명확히 설명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변에 있는 땅이고 바닷가가 휘어지고 굽어진 망곡이 도라고 하니 위화도가 강변에 구부러진 땅에 있는 곳이 위화도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역사적인 사료를 한번 다시 추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본 곳이죠. 이것이 지금의 단동시 앞에 있는 위화도입니다. 요 뒤에 보이는 요 산은 이쪽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쪽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는 다 이렇게 충족토가 돼가지고 평평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년 내내 가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가물 수가 없고 배를 타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일본에 위배됩니다. 태조봉이 있나요? 산봉우리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갈라져서 강물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회군천은 있을 수 있겠죠. 압록강 지류 굴포에 있다고 했습니다. 압록강 지류가 아닙니다. 강변에 있는 땅이다. 강 안에 있는 땅입니다. 가짜 위화도를 우리는 그동안 107년 동안 진짜 위화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위화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세종실록에 보면 송골산 동북쪽 90리 30경이 일식이 30리입니다. 30경 남짓한 곳에 있다. 이 송골산이 지금이 어디냐라는 것을 중국의 학자가 연구해 놨습니다. 중국의 학자가 지금의 오골산이 송골산이다. 오룡산이 송골산이다. 근데 오룡산이 단동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동북쪽으로 90리 방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록강물이 서쪽으로 흘러서 의주에서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한 갈래는 적강, 적강은 지금의 애하를 말합니다. 애하는 공황산 앞에 있는 흐릅니다. 공황산 앞에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는 강이죠. 이 강이 애하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홍강에 내려와서, 지금 이게 압록강이고 홍강에 내려와서 한 줄기가 적강으로 흘러서 지금 애하로 들어가고 한 줄기는 밑으로 흘러서 압록강으로 흘러갑니다. 이 안에 4개의 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다 더 위화도를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압록강을 막 건너서 만성에 이르면 강줄기가 셋으로 갈라지는데 그 가운데 있는 섬이 위화도라고 명확히 해놨습니다. 제가 여기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줄기가 하나, 강줄기가 둘, 강줄기가 셋. 가운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3면이죠. 3면이 흘러나가는 이것이 바로 위화도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가 밑이 비정한 위화도가 맞는지를 전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본 송골산, 지금의 오룡산입니다. 오룡산 모퉁이 대장산 소동, 이 대장산 소동으로 보입니다. 서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은 이쪽입니다. 북쪽이 이쪽이고 동북쪽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30경인데 평탄하다, 길이 평탄하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산맥이 가파르게 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동북쪽으로는 굉장히 평평한 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동도는 위화도하고 같이 있습니다. 위화도하고 같이 강쪽이 하나 사이로 있다고 했죠. 압록강의 지류인 굴포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이 위화도면 바로 위, 요것이 검동도가 되는 겁니다. A 부분이. 근데 검동도로는 반드시 모든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오는 사신이 다니는 길이라고 합니다. 사신이 다니는 길. 그렇구나. 전장에 가봤습니다. 전장에 가봤더니 여기가 지금 여기인데요. 여기 이렇게 오는 요 길인데요. 요 길인데 여기에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고개 이름이 영빈영입니다. 중국이 현지 지명 이름이 영빈영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고개다랍니다. 이 고개 이후로 고개가 없습니다. 다 평평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하고도 일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로 증명해 주나요? 영빈영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파사부는 검동도와 가깝다. 검동도가 가깝다는 건 위화도와도 가깝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파사부는 지금 다 조정이 연구에 의하면 지금의 관전현이 파사부라고 합니다. 이쪽에 가면 파사로도 있고 파사부의 남문 성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사부에서 가까운 거리, 검동도의 영빈영, 검동도와 사이를 두고 흐르는 압록강 줄기 지류에 삼면으로 둘러싸인 섬, 위화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화도의 위치를 지도로 표시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위화도는 여기고, 제가 잡은 위화도는 여기인데, 여기서 이쪽까지는 한 80km 정도 됩니다. 직선 거리는 40km 정도 됩니다. 지금의 이 강은 포석하라고 하는데, 그 신증동구 여지 승남에서 말하는 압록강 지류 굴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포석하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가 관절이고 파사분탈입니다. 이거를 확대하는 것이 구글 위성 지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위화도, 여기가 바로 남쪽이죠. 남쪽에 있는, 여기서는 지금 현재 남산이라고 부릅니다만 역사 기록에 보면 여기가 태조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여기 강물이 세강으로 흘러지는 여기에서 위화도 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위화도가 5만 명의 군사가 주둔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5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도 주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반대쪽에 남산을 찍은 모습입니다. 태조봉 같이 생겼죠. 뾰족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으로 한번 살펴보고 역사 기록에다가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천령과 천령 위의 위치, 그 다음에 위화도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령은 요령성 분계시에 있는 편령 부근 지역으로 잡았고, 최초의 천령이는 편령이 바로 앞에 40km 정도 앞에 있는 공직부에 있다가 이 이후에 천령으로 올라갔습니다. 요 천령시를 흐르는 강이 범하고 심양을 흐르는 강이 호나고 요양을 흐르는 강이 태자입니다. 요것은 호나입니다. 혼강입니다. 혼강이고 이것이 지금 압록강이죠. 요것이 이 혼강에서 갈라서 흐르는 애하 쪽으로 들어오는 곳이고, 요 부분이 초하입니다. 초하와 애하가 합쳐져서 애하가 되는 것입니다. 위화도는 지금의 관전현 서점자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아까 그 노동 정보를 하면서 준비 과정으로 세 가지를 살펴봤죠. 이 이후에 출정을 보면 평양에서 군사가 출정하는데 5만여 명이 출정을 합니다. 압록강 부교와 떼목 등으로 도하를 했습니다. 이성기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사불가론을 합니다. 사불가론이죠. 사불가론인데
이 불가로를 하기 전에 출정할 때 군사들이 오래 걸린다 뭐 한다니까 최영희가 얘기를 합니다. 한 달 안에 끝내야 한다. 요동 정보를 완료하는 게 가는 게 아니라 완료하고 오는 거를 한 달 안에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아마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경병으로 가서 여기에서 군수문자를 배급받아서 여기를 간다면 날짜는 조금 더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갔다 오는데 한 달이면 충분할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불가론에 분명히 이성계가 사불가론을 하는데 사불가론에 한 달 안에 갔다 올 수 없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 뭐 장마철에 어쩌고 외구가 온다, 여름 내 군사를 내니까 불가하다, 큰 나라로 작은 나라를 치니 불가하다,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치니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달 안에 갔다 올 수 없다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안 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제가 한번 현지를 찾아봤습니다. 답사해봤습니다. 관전입니다. 관전. 여기가 바로 앞에가 이제 저기죠. 위화도죠. 그러니까 위화도에서 회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화도가 있는 관전에서 갈 수 있는 길이 국도로 지금 이렇게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둘, 세 군데를 답사를 했습니다. 세 군데를 답사를 했는데 세 군데 답사한 길의 사진입니다. 산과 산맥의 사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야말로 고속도로와 다름이 없습니다. 5만 명의 군사가 일로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명나라군이 매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2km, 최대는 10km 이상 산과 산 사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군사들이 매복을 해가지고 이 5만 명의 고려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쪽이 다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군사들이 대군이 이동하는데 더없이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때 명나라 군사들이 여기에서 초병들이 있지 않는 이상, 초병들이 있어서 이거를 보지 않는 이상은 대군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다 첩첩산입니다. 첩첩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 속에 이렇게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왕도 그렇고 이성계도 그렇고 한 달 이내에 여기를 갔다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불가론에 한 달 안에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관전에서 천령까지를 갔는데 관전에서 출발해서 천령까지 가는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가 있는데 약 260km입니다. 군사가 하루에 50km 정도 갈 수 있겠죠. 50km 정도 간다면 5일이면 갑니다. 근데 천령으로 가는 게 아니고 봉지보로 가는 것이죠. 천령이가 봉지보에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5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5일 정도 무력 시위를 할 수 있겠죠. 다시 오면 2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아니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평양까지 올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왕경이 서경까지 오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사불가론이 왜 한 달 안에 불가하다는 말이 없는지를 파악하게 됐고, 지금에 알고 있는 천룡과 이 봉지보의 사이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곳은 말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위화도를 가서 회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러한 길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본계까지 가다 보면은 난마령이라는 고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본계시로 가는 제일 높은 고개입니다. 난마령은 고개인데 제일 높은 고개라고 했지만 불과 200m도 안 됩니다. 그리고 평탄합니다. 평탄한 길인데 이 관전에서 90km를 가야만 난마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60km니까 대략적으로 따지면 한 150km 정도 되겠죠. 150km 중에 90km를 가서 난마령이 나오는데 여기서 출병을 하면 90km는 그냥 평지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회군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 남마령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럼 90km까지 다 가서 바로 코앞에서
회군하는 것은 더 이상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화도에서 진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가 천령과 천령 위에 어떤 지금까지의 위치 비정, 그 다음에 문제점, 그 다음에 일제가 어떻게 역사 왜곡을 해서 오늘날까지 왔는가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러한 문제점을 제가 살펴보고 새롭게 위치 비정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0년 8월 29일입니다. 우리가 일제 국치를 당한 날이 1910년 8월 29일인데 공교롭게 오늘이 정확히 1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10년이 되는 날에 제가 이러한 뜻깊은 강의를 해서 영광을 생각하고요.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오른쪽의 지도하고 왼쪽의 지도하고는 똑같은 지도입니다. 1737년에 프랑스 당빌이 청나라의 황제의 명을 초청을 받아서 청나라 영토를 그리면서 같이 그린 조선 전도입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는 초등학교 사회과 부도에 나와 있는 사회과 부도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전 세계 서양에 나와 있는 고 지도들조차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명기해 놨다라고 하는 근거 사료로서 당빌의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지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본입니다. 이 원본과 이 지도 사회과 부도를 보면 여기 지금 산맥이 전부 이 고동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여기 산맥이 그렇게 고동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고동색을 칠해준 이유가 뭘까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당빌에 보면 이 선이 있습니다. 국경선이 지금의 단동시를 지나서 동항시입니다. 요 옆에가 대양하가 있습니다. 대양하 바로 앞에서부터 국경선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본계 앞에서 꺾어집니다. 꺾어져서 쭉 올라가서 요령성을 지나서 길림성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요 하늘색 부분, 여기서 뭐라고 써냐면은 평안도라고 써있다. 평안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압록강이고, 여기가 백두산이고, 이것이 지금의 두만강입니다. 여기 노란 선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두만강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여기는 함경도라고 써 있습니다. 이 평안도와 함경도 지도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의 압록강과 두만강 윗선까지도 조선의 영토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보여드리진 않지만 김종호의 대동지지에도 위경도가 나오는데 대동지지 위경도 서북기를 보면 이거와 흡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을 기가 막히게 잘라버렸습니다. 기가 막히게 여기를 커팅을 시켰죠. 커팅을 시켜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선들을 전부 산맥이다라고 해가지고 굵게 고동색으로 다 처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씨들을 지워버렸죠. 지워버리고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서 놓고서 독도가 우리 땅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서북계의 영토는 포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지도나 똑같이 나타나 있는 것, 쓰시마, 대마도입니다. 그러면 조선 전도에서 이쪽 땅이 조선의 땅이 아니라고 없애버렸으면 왜 이거는 없애버리지 못하고 여기다 실어놓고 독도만 우리 땅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1737년에 조선 왕국 전도에는 대마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마도 얘기도 안 하고 서북계에 있는 이 요동지역 땅도 다 기가 막히게 커팅시켜버리고 이 평안도 함경도도 다 산맥 처리해가지고 안 보이게 해놓고 오직 독도만 우리 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110년이 지난 지금도 반도사관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